부모가 잘하는 이야기 부자썰 지금 시작합니다. 도와줘요 닥터 히어로. 우리 아이 첫 후원 동행 유나인 체인지 아이케어.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의대에 다니고 있는 임민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초등맘TV를 구독해 주시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전교 1등의 6가지 특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실제 의대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또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보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 입장에서 저희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선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첫 번째로 이번에 책 의대 합격 고득점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고등학교 3년 또 중학교 3년 총 6년을 보내면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의대에 다니면서 다양한 멘토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공부 노하우 또 생활 노하우들을 꾹꾹 눌러서 한 권의 책에 정리를 해둔 고등생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있는 건 인스타그램의 의대생의 공부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공부 정보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평소에 우리 초, 중, 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느꼈던 공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걸 목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인 전교 1등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좋은 공부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다른 학생들과의 그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발생을 해서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고 그 한 끗 차이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제 경험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쌓아온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초등맘TV. 우선 첫 번째는 시간 관리 연습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평소에 공부할 때는 정말 다 아는 거였고 다 잘할 수 있던 거였는데 시험에서 실수로 틀렸어. 나 원래 알고 있는 건데 틀려버렸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안타까워하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실제 시험 그리고 평소 공부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공부를 할 때는 시간 제한 없이 편하게 문제를 풀고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잠깐 쉴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문제를 풀다가도 힘들면 잠깐 멈출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학교에서 보게 되는 시험은 어떤가요? 그렇죠.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 내가 이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못 풀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교 1등의 바로 첫 번째 특징은, 또 저만의 첫 번째 공부 방법은 바로 시간 관리 연습을 평소에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시험을 볼 때 시간 압박을 느낀다면 당연히 평소 시험 공부 기간에 시간 관리 연습을 하는 게 필수적이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긴장감을 낮출 수 있는 공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간 관리 연습을 했냐면, 우선 첫 번째는 족보닷컴이나 내신코치 같은 초중고 문제은행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시험 범위에 맞는 문제를 출력을 하고, 저는 실제로 인터넷에서 OMR 카드를 구매를 해서 정말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시험 1, 2주 전에 각 과목별로 3회독 3번씩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학생들은 평소에 시간 관리 연습을 안 하다가 갑자기 시간 제한이 들어와서 압박감을 느끼고 당황을 하는 것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미 시간 관리 연습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했던 것처럼 시험 때 가서도 시간 제한 속에서도 저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초등맘TV. 두 번째는
범위 없이 문제를 푸는 연습이고,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범위를 모르는 채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문제집을 보게 되면 문제집의 구성은 대부분 한 단원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단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수학을 예시로 들어보면 이 수학 단원이 분수를 다루는 단원이었다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나오는 문제들도 고민할 필요 없이 어차피 분수를 활용하는 문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평소에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이 학생들이 범위를 아는 채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나온 개념이지? 어느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지? 라는 그 고민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시험은 어떤가요? 실제 시험은 한 단원만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원이 섞여서 하나의 시험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시험을 볼 때 한 문제를 보고도 이 문제가 대체 내가 배웠던 그 개념들 중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문제가 나온 건지, 내가 과연 그 많이 배웠던 수많은 개념들 속에서 어떤 개념을 끄집어 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평소 공부할 때는 잘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 흔들리게 되는 학생들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범위를 모르는 채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만약 시험 범위가 1단원부터 3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3개의 단원이라면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족보닷컴이나 내신코치 등등 문제은행 사이트를 통해서 이 3개의 단원이 한 번에 포함된 범위의 문제지를 뽑아서 제가 그렇게 실제로 내가 배웠던 것 중에서 어떤 개념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 범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개념을 끄집어 와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를 전교 1등으로 만들어 주었던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초등맘 TV. 그 다음 세 번째는 시험 공부 기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리고 또 학원에서는 시험 공부 기간을 3주 또는 4주로 설정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대다수의 학생들이 3주 또는 4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당장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는 큰 문제 없이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단순히 내신 성적만 높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대학 입시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과 함께 활발한 학교 활동이 들어가야 합니다. 생활기록부를 위해서 다양한 학교 활동, 즉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는 시험 공부 기간을 3주 또는 4주로 설정했다고 해서 그 4주 동안 오로지 시험 공부만 집중을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은 각종 동아리 활동, 또 각 과목별로 수행평가도 진행을 해야 되고 각종 대회도 챙겨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머지 활동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공부 기간을 3주 또는 4주로 설정을 해도 그 기간 내내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최상위권을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절대적인 공부량 자체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시험 공부 기간을 다른 친구들이 3주 또는 4주로 할 때 저는 먼저 5주 또는 6주로 설정을 해서 더 한 발 앞서서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변 친구들이 공부 시작을 안 했는데 자신이 먼저 나서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열심히 아직 공부를 해도 되지 않을 시기인데 다른 친구들도 안 하는 시기인데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항상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하지 않을 때에도 5주 또는 6주로 설정을 해서 한 발 더 앞서서 공부를 했고 다른 친구들과 공부 방법 자체는 비슷하더라도 공부량 자체가 앞서기 때문에 내 평소 실력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고, 이게 바로 전교 1등을 제가 꾸준히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초등맘 TV. 그 다음 네 번째는 복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또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 복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념만 머리에 쌓아오다 보면 머리에서 그 개념들 간의 체계가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당연히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복습을 위해서 매주 일요일을 복습의 날로 설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매주 일요일이라고 하면 특히 주말, 제가 한 연구를 보니까 학생들이 평일에는 어쨌든 학교에 있는 시간도 많고 또 학원도 가고 하다 보니까 공부 시간이 많지만 오히려 주말에는 그 학원을 가는 2시간, 3시간 이외에는 학습 시간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매주 일요일을 복습의 날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 복습의 날은 특별한 걸 하자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날은 그 주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6일 동안 배웠던 내용을 확실하게 복습을 하고 가는 날로 설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복습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하루에 2시간 또는 3시간으로 시간을 분배를 하고 보통 한 과목당 30분에서 40분 정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던 내용들을 일단 첫 번째 공부를 했던 개념들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틀렸던 문제 위주로 다시 풀어보면서 일단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는 날로 지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실제 고3 수험 생활을 할 때도 수능 공부에까지 계속해서 적용을 했던 방법이고, 저는 항상 저만의 복습의 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습을 시간을 따로 내서 하기 힘들다라는 생각보다 꾸준히 복습의 날을 설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고등학교에서야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하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바로 진행을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이더라도 시간을 1시간 또는 2시간만 하더라도 매주 일요일을 복습의 날로 같이 정해서 만약에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이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 날은 복습을 꼭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초등맘 TV. 그 다음 5번째는 규칙적인 휴식을 가지기인데요. 그쵸, 이런 말은 사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린 그 다음 5번째는 규칙적인 휴식을 가지기입니다. 사실 규칙적인 휴식을 가지는 건 평소에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이 많이 들어봤을 만한 내용인데도 제가 이렇게 6가지 포인트에 다시 넣게 된 건 그만큼 이 휴식을 가지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많고 또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 정말 칭찬할 일이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칙적인 휴식을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에만 열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적절한 휴식을 가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공부에 번아웃이 올 수 있게 되고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순간 성적도 예전만큼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규칙적인 휴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떻게 했냐면 보통 1시간 공부를 할 때 5분을 쉬는 형태 또는 2시간 공부를 하고 10분에서 15분을 쉬는 형태를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직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이라면 반드시 올바르게 본인만의 취미 생활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규칙적인 휴식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건 올바른 휴식을 또 자기에게 맞는 100% 통하는 본인만의 휴식 시간이 있다라는 것, 그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쨌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게 시험이 끝나게 되면 휴식 시간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이 시간에 물론 뭔가 게임을 하고 뭔가 휴대폰을 하고
영상을 보고 이런 것들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상을 보고 또 휴대폰 또 게임을 하게 되면 어쨌든 눈에 피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특히 체력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라면 본인만의 취미 활동, 그 중에서도 뭔가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이 하나는 있어서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꾸준히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렇게 조금만 시간을 내면 할 수 있는 체력 운동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그냥 운동장을 꾸준히 돌거나 아니면 간단한 조깅을 하거나 이런 운동이 생활화 되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좀 더 체력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휴식에 대한 포인트가 바로 저의 5번째 비법이었고요. 초등맘 TV. 마지막 6번째는 이 초중등 시기의 심화학습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네, 물론 선행학습 중요하고 선행학습을 절대로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선행학습은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좀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심화학습입니다. 왜 이 심화학습을 해야 되냐면,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 보게 되는 뭐 쪽지 시험이나 또 중학교 때 기말고사 어떤 시험을 보게 될 때는 단순한 공식 암기만 가지고도 또 기본적인 문제집 풀이만으로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전혀 다릅니다. 고등학교 시험은 물론 단순한 공식 암기로 풀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상위권, 최상위권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르게 되는 건 단순 공식 암기 문제가 아닌 사고력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고력이라는 건 단순히 개념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이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2개, 3개가 복합적으로 섞여서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서술형 문제가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 공식뿐만 아니라 공식의 원리를, 또 이 개념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서술형에서 취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고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 사고력을 기르려고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왜? 고등학교 시기는 우리가 입시랑 바로 직결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어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고력까지 기른다? 그게 힘들다는 것이죠. 왜? 내신도 챙겨야 되고 학교 활동도 해야 되고 입시도 신경 써야 되는데 사고력까지 기를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중등 시기에 심화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심화학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각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수학이랑 과학에 대해서인데요. 이 수학이랑 과학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개념 암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개념이 그리고 그 공식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왜라는 포인트에 정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고 왔다고 했을 때 항상 아이들에게 이 개념이, 이 공식이 왜 만들어진 건지, 왜 이런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공식만 단순히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까지도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습관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학 과학에 있어서는 특히 심화적인 문제집을 푸는 걸 항상 추천해 드리는데요. 물론 심화적인 문제집을 풀었을 때 그걸 다 맞는다고 해서 잘하는 학생이고, 그걸 많이 틀린다고 해서 실력이 부족해?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초중등 시기에 심화 문제집을 풀면 내가 이렇게까지 풀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게 고등학교 시기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됐던 건 그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초중등 시기에 나온 교과 과정에 있어서 그 개념을 어떻게 심화적으로, 그 개념 2개, 3개를 어떻게 엮어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되었던 게 바로 이 심화 문제집을 푸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최상위 수학, A급 수학 같은 심화 문제집을 풀었었고, 과학은 주로 하이탑 문제집을 풀면서 그렇게 심화 학습을 진행을 했고, 그게 고등학교에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어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국어에 있어서 심화 학습이라고 하면 사실 뭐 바로 고등학교에 나오는 문학, 비문학, 문법 공부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벌써부터 모의고사, 고등학교 모의고사 공부를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국어는 저는 특히 첫 번째는 문학 공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학 공부를 제가 절대 문제집을 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문학 작품 자체를 아이들에게 많이 접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대 시, 고전 시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특히 현대 소설, 고전 소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익숙해지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첫 번째는 문해력, 즉 독해력이 정말 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독해력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시험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지문이 전체 A4 반 페이지 또는 한 페이지가 되는 분량이 실제 학교 시험 또는 수능에 나오기도 하고요. 이러한 긴 글을 읽을 만한 기회가 사실상 고등학교 때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중등 시기에 현대소설 또는 고전소설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게 첫 번째 효과고요. 두 번째는 초중등 시기에 이미 소설에 대해서 익숙해진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에서 이미 초중등 시기에 여러분이 학생들이 읽었던 소설이 그대로 겹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신 시험에서 구운몽이라는 고전 소설을 처음 공부를 하게 되는 학생과 이미 초중등 시기에 그 작품을 이미 몇 번 읽어봤던 학생이 배우는 정도의 깊이가 다르겠죠. 당연히 미리 접해본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으로, 더 효율적인 공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가장 중요한 건 책 읽기고, 그 중에서도 뭔가 문제집을 풀리란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에 대한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인데요. 영어에 있어서 제가 심화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단어에 대한 이야기, 단어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단어가 안 되면 해석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면 그 전체 문단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그 문단을 바라보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법 공부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단어가 중요한데, 저는 이 심화학습이라고 하는 건 초중등 시기에 반드시 영단어, 어원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어 단어를 아무리 열심히 외운다고 하더라도, 특히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얼마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단어를 열심히 암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실제 수능을 봐보니까 제가 모르는 단어가 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더라도 언젠가는 실제 시험에서 모르는 영어 단어를 마주칠 가능성이 있고, 어원 공부가 된 학생들과 하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가 바로 이 시점에서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원, 특히 그 접두사, 접미사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한 학생들은 어때요? 그 하나의 접두사만 보고, 특히 예를 들면 우리가 pre라는 접두사가 있는데, 그건 미리, 먼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더라도 pre라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앞선다, 먼저, 요런 뉘앙스의 단어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문장 내에서 추측, 유추를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는 어원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수학이랑 과학 같은 경우는 단순 개념 암기가 아니라 그 개념이 왜 만들어진 거고, 그 공식이 왜 탄생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 그 왜라는 거에 집중하기랑 심화 문제집 풀기, 그 다음에 국어는 문학 공부를 하되 문제집을 풀라는 게 아니라 소설에 집중을 해보기, 세 번째 영어는
단어 암기도 좋지만 그 어원을 공부를 해보기. 그리고 어원 공부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능률복화 어원편이라는 교재로 공부를 했고, 그 교재가 아니더라도 어원에 집중할 수 있는 교재를 한 권 정도는 더 병행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총 6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이 기억에 남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 정리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맘 TV. 우선 첫 번째를 보시면 제가 가장 강조했던 건 시간 관리 연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 압박을 느끼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평상시에 시간 관리 연습을 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게 되고 시간 압박 속에서도 본인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범위 없이 문제를 푸는 연습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문제집의 구성은 한 단원에 대해서 바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범위인지 알고 푸는 반면에 실제 시험에서는 범위를 모르는 채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 범위 없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달라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시험 공부 기간을 대부분의 학생들은 3주, 4주만 하지만 특히 고등학교 때에는 시험 공부 기간 동안에 오로지 공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5주 또는 6주로 설정해 달라라는 거였고요. 네 번째는 매주 일요일을 복습의 날로 정해서 꾸준한 복습을 하는 습관을 길러달라라는 거였고요.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휴식을 가지고 또 올바르게 휴식을 가지는 것, 특히 체력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취미 하나는 가지는 게 좋다라는 거였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각 과목별로 어떻게 심화학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또 이렇게 의대에 입학을 해서 저는 꾸준히 인스타그램 또 네이버 등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학생들과 1대1로 상담을 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학생들이 최상위권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습관을 가지면 좋을지, 또 실제 전교율 1등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시켜주시고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알고 있다면 시행착오 없이 좀 더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았더라도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공부법은 잘하는데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 내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고,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부분들을 보면 엄청 대단한 고민이 아니라 대개는 친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 선생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 또는 요즘 체형에 대한 고민, 외모에 대한 고민, 그런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가, 가장 많이 많아지는 시기가 중학교 고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시기입니다. 특히 사춘기까지 겹치게 되면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잘 알면서도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든 책 의대 합격 고득점의 비밀은 단순히 공부법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을 보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생활에 대한 고민들까지도 세세하게 담아 놓으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서 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미리 고등학교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침서를 열심히 만들어 두었으니까 그런 책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전교 1등의 6가지 특징 꼭 기억을 해주시고, 실제로 제가 했던 방법인 만큼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또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내용을 마칠 거고, 앞으로 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라고 하면 그때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중앙대 의대
다니고 있는 임민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